네, 안녕하세요. 노이신모험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독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50여 명 정도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저라는 한 곳에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 기간 동안 쌓인 어떤 노하우나 이야기 혹은 지혜들이 저만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양수인간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관점들은 총 3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식, 그리고 자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식을 편안하게 우리가 쉬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세계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중요한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과 크리스토퍼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총 24가지의 강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 중에 1개 혹은 내지 5개 정도를 여러분이 인생에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강점을 내 삶에서 발휘했을 때 인생은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데도 왠지 허무한 느낌이 들고 왠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내 인생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강점과 그리고 내 세계관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자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야 될지,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높이는 개념이 아니라 찾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자존감을 찾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탐색하면서 느껴지는 자신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태야 혹은 높여야 돼 라는 자존감이라는 말 안에 갇히게 되면 나 스스로 지금 현재의 나를 비하하게 되고 굉장히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기보다 나는 어차피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나의 숨겨진 자원을 찾아가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존감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서 직접 하나하나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경험이나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치게 되면 십자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영역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가지 부분만 보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일. 첫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강조한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이것은 마치 그 도심지에 묶여있는 그린벨트 지역하고 같아요. 굉장히 노른자 땅인데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내가 노력하면 결과를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공간에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껏 하지 않았고 에이 뭐 어차피 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은행에 적금을 두듯이 내 인생의 자금 10%, 시간의 10%를 거기에 강제적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경험과 깨달음과 성취와 이런 것들은 지금껏 여러분이 다른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고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도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열심히 번호를 쓰면 당첨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번호를 추천받거나 노력과 비용을 쓰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헛돈 쓰고 헛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 세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판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양수인간이라는 책에서 4가지 음수인간으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치매형 음수인간, 그리고 헌신형 음수인간, 수능형 음수인간, 완고한 음수인간,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양한 심리학자들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결국에 인식, 그리고 자존, 그리고 관계는 나와 만나게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세계가 결정이 되고, 나로 인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지 음수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돼요. 나라는 사람의 관점과 나라는 사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양수인간과 음수인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수인간은 말 그대로 플러스인 사람이에요. 플러스인 사람은 이 3가지 영역과 결합을 해서 플러스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음수인간은 이 3가지 영역과 결합해서 마이너스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겠죠. 결국에 이런 어떤 선택의 과정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인생을 만든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양수인간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양수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음수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내가 현재 음수인간인가 양수인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내용들을 넣었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양수인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해드렸던 인식, 자존, 인간관계, 역전 파트로 구성을 해서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양수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베이스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양수인간과 음수인간의 특징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죠. 후천적으로 터득한 것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거든요. 장성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으로 터득한, 저도 그렇고 음수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록 운 좋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자신만의 어떤 그런 위안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뭉치고 누구나 내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혹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흔히 살아가는 대로 마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 같아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음수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양수인간이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